여러분, 블루베리 레몬청 들어보셨나요? 이게 차로도 드시고 에이드로도 드시고 요거트에 뿌려 드시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블루베리에 레몬을 더하는 건지 이유를 아시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왜 최고의 조합인지,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부터 짚어볼게요.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이 보이시죠? 이 색깔이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활성산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속의 찌꺼기 산소입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에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40여 가지 과일 채소를 비교한 결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일 중에서만 1등이 아니라 채소까지 포함해서 1등이에요. 1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흡수가 돼요. 그 조건이 바로 산성 환경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산성 환경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은 중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블루베리를 열심히 드셔도 안토시아닌이 흡수되기 전에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레몬이 등장하는 겁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한 강산성 식품이에요. 레몬즙이 안토시아닌 주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안토시아닌이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살아있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레몬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요. 레몬 한 개 즙에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타민 C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즉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합쳐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블루베리 레몬청이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항산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블루베리 레몬청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간식이 있는데요. 속이 편하고 부드러워서 같이 드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따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냉동 블루베리 500g과 레몬 5개, 설탕 400g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냉동을 쓰세요. 왜죠? 블루베리를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냉동하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다른 조직들의 방해 없이 농축되거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연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에 생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3배 가까이 많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 레몬은 반드시 껍질째 쓰고 세척을 제대로 해야 돼요. 레몬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세척은 이렇게 해주세요. 끓는 물에 레몬을 넣고 1분간 돌돌 굴려주세요. 표면에 왁스와 농약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제로 한 번 더 씻어주시면 됩니다.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서 준비해두세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와 레몬을 넣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팬에 냉동 블루베리와 설탕을 먼저 넣으시고 중약불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블루베리에서 물이 나오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레몬은 이때 넣는 거예요. 왜 레몬을 나중에 넣냐면요, 레몬은 강한 산성이라서 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끓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끓이면 레몬 향이 날아가 버려요. 한 김 식은 후에 레몬을 넣어야 레몬 향도 살아나고 비타민C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차로 드시려면 컵에 3스푼 넣고 뜨거운 물 부으세요. 시원하게 드시려면 탄산수에 3스푼 넣고 얼음 넣으시면 에이드가 돼요. 플레인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맛은요, 블루베리의 진하고 달콤한 과즙이 베이스로 깔리고 레몬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시원하게 깨워줘요. 카페에서 파는 블루베리 음료보다 과즙이 훨씬 진하고 향도 더 풍부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몬청이랑 잘 어울리는 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에 이걸 하나 곁들이면 딱 좋은 오후 간식 타임이 완성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몬청이랑 잘 어울리는 간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에 이걸 하나 곁들이면 딱 좋은 오후 간식 타임이 완성되거든요. 바로 이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예요. 새콤달콤한 레몬청에 쫀득한 떡 하나 드시면 생각만 해도 잘 어울리죠. 속도 편하고 부드러워서 레몬청 드실 때 곁들이기 딱 좋습니다. 이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 제가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블루베리 레몬청 드실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우유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우유 속에 단백질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블루베리 비타민 K가 약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몬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핵심을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이 좋은 이유는 레몬의 산성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을 지켜주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풍부해요. 레몬은 끓이지 말고 한 김 식힌 후에 넣어야 향과 비타민C가 살아있어요. 블루베리는 우유 말고 요거트랑 드세요.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으로 항산화 성분 2가지를 맛있게 동시에 챙겨보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미자에는 휘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휘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2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랐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죠.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이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건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차,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거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콤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하나에서 2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하나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해드셔 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차 400g 혹은 냉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 마셔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차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쑥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먹으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 채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비슷하여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입니다.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하여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서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싹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쑥의 독성으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며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와 식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야채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입니다.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합니다.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며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宿변 제거에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 주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입니다.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여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되는데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어 최고의 항암식품이 된답니다.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제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되며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쑥의 칼륨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 질환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나물이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하니 정말 좋은 궁합인데요. 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습니다.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를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 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아,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 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 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